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기생수 더 그레이가 화제를 끌었습니다. 기생수는 원래 1988년에 연재됐던 일본의 괴수 판타지 만화입니다. 여기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등장하는데 이놈의 특징은 인간의 몸에 기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를 노리고 여기에 침입해서 신체를 장악하게 되죠.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뇌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간의 팔이나 얼굴 등 다른 신체 부위에 기생하기도 합니다. 또 이놈들은 인육을 먹고 살아갑니다. 기생수는 괴물 장르 중에서도 인체를 숙주로 삼는 생명체가 등장하는 이른바 바디 스네처 계열의 작품입니다. 이 계열의 대표적인 작품이 SF 작가 잭 피니가 1955년 발표한 소설 신체 강탈자의 침입입니다. 이 작품에 숙주인 인간을 똑같이 복제하는 외계의 식물이 등장합니다. 이 식물이 만든 가짜 인간과 진짜 인간이 함께 살아가게 되면서 사회는 극심한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바디 스네처 장르의 최고 명작인 존 카펜터 감독의 영화 더 싱은 기생수 만화에 아주 큰 영향을 준 작품이죠. 더 싱은 인간의 몸속에 숨어든 기생생물로 인해 인체가 끔찍하게 변형되는 모습을 기생수에 앞서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작품의 원작은 SF 작가 존 캠벨이 1938년에 발표한 SF 호러 단편 거기 누구냐입니다. 당시에 이 소설의 표지 그림을 보면 언뜻 기생수와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싱에서의 외계 괴물은 마치 나노머신처럼 세포들이 군집된 형태입니다. 이 외계 세포들은 숙주의 세포들을 먹어치우면서 동시에 숙주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마치 동물 생태 중의 하나인 의태처럼 보입니다. 이 의태 범위엔 외형은 물론 습성, 의식까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은 그 복제된 인간이 가짜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기생수의 괴물도 기본적으로 이 외계 세포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생수의 괴물은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보자면 더 싱보다는 영화 베놈 속의 괴물과 훨씬 더 비슷해 보입니다. 베놈에 등장하는 마치 끈적끈적한 젤리 같은 부정형적인 괴물 형태를 슬라임이라고 부르죠. 슬라임은 점액질 덩어리나 군집체로 표현되는데 높은 지능을 가진 인간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기생 괴물 장르에 종종 등장하는 슬라임은 기생수에서처럼 인간의 몸에 들어가 마치 자신이 주인인 척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2에 등장하는 로봇 티천도 외형적으로는 자유자재로 변하는 슬라임 형태의 괴물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작을 중심으로 기생수에 등장하는 괴물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에서 괴물이 첫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하늘에서 수많은 초록색 밤송이 같은 물체들이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뱀처럼 생긴 유충들이 기어 나옵니다. 이것들이 인체에 침입하여 순식간에 인간의 몸을 장악하는 거죠. 유충은 인간의 귀나 코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몸 앞의 뾰족한 부분으로 인간의 피부나 근육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안착하는 곳은 인간의 뇌입니다. 여기서 신경계를 장악한 후에 인간의 신체를 조종합니다. 특히 숙주의 머리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기생 부위가 정해지면 기생생물은 마치 슬라임처럼 부정형의 세포덩이로 변형된다는 설정이죠. 경우에 따라서 기생 부위가 머리가 아닌 손이나 얼굴 등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뇌가 아닌 곳에 안착하게 되면 그 후엔 뇌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생세포들은 순식간에 먼 거리까지 쭉쭉 신체를 늘릴 수 있고 칼처럼 딱딱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예리하게 생성된 촉수로 인간의 몸을 관통하거나 토막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생생물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순식간에 언어를 비롯한 인간의 학문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편 뇌파와 같은 것을 발산해 동족끼리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기생생물인지 아닌지 머리카락을 뽑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기생생물이면 머리카락이 꿈틀거리는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엑스레이로 머리를 찍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생생물들은 두개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체가 변형될 때 딱딱한 두개골은 방해되기 때문에 기생 과정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 밖에 기생생물들끼리 은밀히 소통할 때 생기는 뇌파를 감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생수에 등장하는 괴물은 그 정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언뜻 외계에서 온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지구의 정령이랄 수 있는 가이아가 지구를 오염시키는 인간들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인육을 먹는 괴물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생수의 괴물들은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것들입니다. 기생수는 제가 볼 때 SF보다는 킹콩 같은 괴수 판타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외계 생명체를 다루고 있지만 과학적 설정은 여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생수 속의 괴물들이 진짜 현실 속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괴물의 모습이 과학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걸까요? 만약 엄청난 수준의 유전자 조작 기술을 보유한 외계의 종족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신체는 물론 다른 유기체의 신체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조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진보된 생체공학 기술을 활용하고 세포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면 기생수 속의 괴물과 비슷한 형태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전에 나노머신의 집합체인 그레이 9 같은 괴물이 등장해서 기생수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레이 9 형태의 괴물이란 먼지 크기의 작은 로봇들로 뭉쳐진 덩어리가 인체의 일부분이 돼 활동하는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것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멀리까지 쭉 뻗기도 하고 거대한 칼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먼 미래의 그 구성 로봇들이 원자 수준까지 작아진다면 마치 만능 복제기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복제해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체까지도.